안녕하세요. 전지적 창조자 시점입니다. 오늘은 실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과의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폐증이라 하기도 하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 인기가 많고 화제가 됐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폐증이 있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일반인들은 자폐증을 잘 알지도 못하고 좀 겪어보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드라마가 어떻다 저떻다 보다는 실제 이제 주변에 자폐증을 가진 자폐증 진단을 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모셔서 그냥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실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를 한번 영상에 담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자폐 진단을 받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채널의 대변인이기도 하시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나이 이름은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는 29살이고 김승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몇 가지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언제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판정을 받았나요? 2015년하고 2018년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좀 좋으신 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좀 종합병원급에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떨 땐 약도 막 먹고, 맞죠? 그렇게,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5년, 2018년 종합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보통 자폐증 하면 사실은 이게 참, 우리가 말로만 듣는 거랑 실제로 자폐증이 어떤가는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지기가 좀 힘든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폐증을 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거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감정을 느끼는가, 왜 저런 기분을 나타내는가, 이거를 거의 못 느낀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저보고 답답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대 때 제가 학원 총무라-가지고 학원 교습도 자리를 알아본다고 부동산에 갔었는데 공인중개사도 저한테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근데 제 자신은 못 느끼거든요. 제가 왜 답답한가. 그냥 주변에서 그냥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냥 답답한가 보다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답답한 것도 있지만 공감도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친구하고 좀 가깝게 지냈는데 그 친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벽이 생기고 멀어졌는데 멀어지기 시작할 때쯤에 대화를 하다가요, 그 친구가 말하는데 꼽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제 얘기만 자꾸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멀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실 때
보통은 뭐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데서 얼굴에서도 기분이나 이런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게 말하는 톤 자체가 되게 일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답답하다 할 때도 막 이렇게 뭐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막 예를 들면 막 어떤 사람이 어떤 심정 상하거나 막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막 진짜 기분 나빠 죽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면 그 상대방 뭔가 좀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보통 그런 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뭐 일례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들은 바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건 뭐 실제인데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죽는다든가 되게 어떤 좀 감동적이거나 슬프거나 이런 장면인데 대부분 다 그걸 보면 보통 울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를 봐서 운 적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거의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어쨌든 이렇게 좀 보면 일례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나레이션 하는 저도 이게 자폐증 있는 분을 이제 좀 다른 몇 년을 지켜보고 그 진단을 받았다고 이렇게 또 듣고 이렇게 살아봐도 이게 그거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과연 어떤가. 또 한번 또 이렇게 보통 이렇다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보고 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길 갈 때 사람들 이제 시선 마주치는 거 이런 것도 좀 피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갈 때 사람들 좀 피하기도 하고 뭐 하는가 유심하게 못 쳐다보는 걸 보겠습니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도 사람들이 뭘 사는지 유심하게 그것도 못 쳐다보겠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계산할 때 그렇죠. 편의점이나 영화관, 음식점에서 계산할 때도 계산해주는 사람을 못 쳐다보고 눈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한번 지켜보면 이제 되게 결제 받을 때 눈을 어떻게 둬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 특히 학교 생활할 때 이제 이 자폐증을 만약에 이해를 당연히 이제 못했을 건데 맞다. 10대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15년이니까 22살에 이제 처음 판정을 받은 건데요. 7년 전인데 그러면 10대 때는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 또 소견을 제가 또 그런 걸 한번 좀 여쭤봤었는데 그런 이제 진작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좀 눈이 좀 힘드신가요? 눈이 빡빡한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촬영이 좀 쉽지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됩니다. 눈을 다시 이제 조금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힘든 것도 있어도 말을 또 좀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집에는 그냥 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딱 그냥 저희 부모님은 딱 내성적이라고 그냥 그 정도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폐증은 완전히 어떤 이제 의학계에서도 이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어떤 신경회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인과 다른 어떤 구별된 특징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내성적이다. 실제로도 지금 자폐증이 있는데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보긴 힘들지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10대 때 이제 가족들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도 모르니까 진짜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 같은 것도 읽지도 못하고 많은 애들은 웃고 떠드는데 저게 왜 그럴까 맞죠. 그리고
혼자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어울리지 못할까 막. 예, 그렇죠. 예, 뭔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애들도 막 이런 게 막 막 이렇게 MBTI 보면 뭐 N하고 S가 이렇게 그러니까 외향적하고 내향적 애들이 막 이렇게 반응적인 건데 내가 볼 때는 내향적이라고 해서 또 다 자폐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제 저도 그거는 분석해 봐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내향적인 그로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향적이더라도 막 혼자서 집에서 막 슬픈 드라마 보면서 막 이렇게 혼자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막 표현은 안 하지만 막 그런 막 돌아가는 이런 거는 또 좀 나름대로 다 알고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치면 집합이 좀 큰 편이고 그 안에 이제 자폐증이라는 거는 좀 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어떤 신경의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어떤 사연 같은 거 있습니까?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런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다녔었는데 보습학원 비슷하게 엘리베이터에 우르르 타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피해서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고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랬고 그리고 막 모르겠습니다. 어디 막 사람 많은 데 가면 초등학교 때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뭔가 겉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애들하고 못 어울리고 그게 막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막 그냥 솔직히 중학교 수련회하고 뭐 고등학교 교회 수련회 참석하긴 했지만 별로 막 뭔가 막 갔다 오면 맨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고 막 맨날 소외당하는 것 같고 뭔가 못 어울리고 막 이러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영상 찍는 거 이렇게 또 본인한테도 쉬운 건 아니고 일단은 오늘은 요렇게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내성적인 거랑 자폐증이랑 또 좀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 그리고 자폐증이 이제 좀 그런 전문적인 관점에서는 어떤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요렇게 또 다뤄볼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시고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사람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